안녕하세요, 여러분. 워드 프로세서 실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2022년 시형 문제를 표 부분까지 수업했었죠. 오늘은 차트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완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오늘 수업을 들은 후에는 꼭 30분이라는 시험 시간에 맞춰서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그럼 차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트를 만들 때는 문제지를 보고 표의 어느 부분을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같이 문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와 차트를 비교해 보면 중국, 독일, 미국, 한국의 데이터가 쓰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연도에서는 2019년과 증감의 데이터만 이용해서 차트를 만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분부터 증감까지 블록 설정을 해준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차트로 가서 세로 막대형으로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우클릭을 해서 차트를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고 입력에서 차트를 직접 클릭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차트 데이터 편집 창이 떴고요. 우리가 필요 없는 데이터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과 2018년을 없애야 되죠. 2017년 클릭을 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지우기를 눌러줍니다. 2018년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지우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만 남겨두고 차트 데이터 편집 창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차트의 크기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개체 속성으로 가줍니다. 기본에서 차트의 너비는 80mm라고 나와 있고요. 높이는 65mm라고 나와 있습니다. 크기 고정을 눌러주고 차트의 위치는 분문과에 배치해서 자리 차지 눌러줍니다. 가로 단의 가운데 0mm, 세로 문단의 위 0mm입니다. 여백 캡션으로 가서 바깥 여백 위쪽 5mm, 아래쪽 7mm로 수정을 해줍니다. 창을 닫아주고요. 이제 순서대로 차트의 제목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구성 추가해서 차트 제목. 차트의 위치는 위쪽입니다. 차트 제목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제목 편집. 차트 내용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제목은 국가별 1위 품목수라고 나와 있네요. 국가별 1위 품목수로 수정을 해주고 지금 문제지를 보면 차트 제목의 글꼴이나 속성 크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고 설정 눌러주겠습니다. 그 대신 문제지를 보면 갑축, 항목축, 보조값축, 범례의 글꼴은 나와 있죠. 그럼 나머지 글씨 크기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글자 모양 편집으로 들어가서 글자의 크기를 9포인트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다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글씨체 크기까지 수정을 해줬고요. 이제 남은 부분은 이 부분이 잠깐 문제지랑 다르죠. 오른쪽 마우스 축 속성으로 가줍니다. 최소값이 0으로 수정되어야 되겠죠? 최대값은 2000 그대로입니다. 주 단위는 500. 500씩 지금 차이 나고 있죠? 그대로 두고 설정을 눌러주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범례의 위치가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 구성 추가해서 범례 아래쪽으로 옮겨주고요. 증감의 계열 데이터를 꺾은 선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클릭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차트 서식에서 차트 요소에서 계열 증감을 선택해주고 종류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수정을 해주고요. 지금 이렇게 계열 증감 데이터를 차트 종류 변경을 해주고 보조축 지정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계열 지정을 보조축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지금 오른쪽 축 서식도 조금 다르죠? 이번에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00, 최대값이 150, 주 단위는 50씩 차이 나네요.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차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트의 위치가 표 바로 아래쪽에 위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려두기, 다시 붙여넣기를 해주고 이제 문제지와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지금 플라스틱으로 끝나야 되는데 유지했다라고 끝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살짝 올려주면 이제 문제지랑 똑같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차트 완성해 보았습니다. 이제 15번 지시사항인 쪽번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쪽번호는 쪽에서 쪽번호 매기기를 클릭해줍니다. 번호 위치는 오른쪽 아래이죠. 오른쪽 아래 클릭을 해주고 번호 모양은 지금 숫자 3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를 클릭해줍니다. 만약 시험 문자에서 다른 번호 모양을 요구하면 이 원하는 데이터 클릭해주면 되겠죠. 지금 문제지를 보면 숫자 옆에 짝대기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줄표 넣기도 체크를 해주고요. 만약 줄표 넣기를 해제하면 이 부분 잘 보세요. 줄표 넣기를 해제하면 이렇게 옆에 짝대기가 없어집니다. 네,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 줄표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줄표 넣기를 클릭해주고 시작 번호는 3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넣기 해주면 이렇게 쪽번호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제 16번 지시사항인 머릿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쪽에서 머릿말, 꼬릿말, 머릿말 만들기, 데이터 입력해주겠습니다. 수출, 경쟁력 현황.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는 이 데이터의 속성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설정해주고 글자체는 맑은 고딕입니다. 글자체 바꿀 때는 무조건 모든 글꼴 클릭된 상태로 맑은 고딕. 글자의 크기는 10포인트. 글자의 속성은 진하게. 글자의 색상은 초록 색깔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RGB 값과 여기 RGB 값이 다르죠. 이럴 때는 옆에 화살표, 테마 색상표를 들어가고요. 우리가 이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기본하고 오피스였어요. 근데 오피스에서의 초록 색상이 시험지에서 요구하는 RGB 값과 다르죠. 이럴 경우에는 기본을 클릭해주고 한번 초록 색상 RGB 값을 확인해 봅니다. 지금 이 초록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만약 이 앞에 있는 오피스에 있는 초록으로 RGB 값을 지정하면 이건 감점 요소입니다. RGB 값 꼭 확인해 주세요. 초록 색상. 정렬 방식은 오른쪽 정렬로 수정을 해주고 닫기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머릿말 들어갔고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17번 꼬릿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꼬릿말도 쪽에서 머릿말, 꼬릿말. 종류는 꼬릿말로 바꿔줘야 되겠죠? 데이터 입력해 주겠습니다. 국제무역연구원 제38권 제4호. 여기 오타가 있네요. 데이터를 입력해 준 다음에 블럭 설정, 데이터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글씨체가 한컴 산뜻 도둠이네요. 모든 글꼴에서 뜻 도둠 클릭해주고 글자의 크기는 10포인트, 글자의 속성은 진하게, 글자 색상은 검은 군청입니다. 근데 지금 검은 군청 없죠? 그럼 테마 색상표로 가서 오피스로 넘어가 준 다음에 검은 군청 이 부분이에요. 클릭해주고요. 이번에는 가운데 정렬입니다.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꼬릿말까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시사항 다 완성한 후에는 시험지랑 비교를 하면서 내가 혹시 빼놓은 부분이 없는지, 오타는 없는지 잘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오타 부분은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줄쳐져 있는 부분 있죠? 지금 여기 쌤 오타 하나 발견했네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줄쳐져 있는 부분을 확인하면서 오타는 없는지, 그리고 끝글자가 다 맞는지 확인을 한 번씩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빨간색 글씨 부분 확인했는데 시험지랑 잘 맞는 거 확인했고요. 끝글자도 지금 잘 맞네요.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까지 다 가진 다음에 우리 틈틈이 중간에 저장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말고 마지막에는 저장 버튼 한 번 더 누르고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럼 오늘까지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차트 만들었었죠. 차트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표를 보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표를 만들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한 후에 차트를 만든 다음에 차트 데이터 편집 창에서 우리가 필요 없는 데이터는 지워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중국 데이터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클릭을 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지우기를 눌러주면 필요 없는 데이터가 지워지겠죠. 꼭 필요한 데이터만 남겨두고 데이터 편집 창을 닫습니다. 그 다음 이 차트의 크기를 수정해 줬었죠. 오른쪽 마우스 개체 속성으로 가서 너비와 높이 지정해 줬고 크기 고정도 눌러줬습니다. 위치도 본문가에 배치해서 어디인지 가로, 세로 위치도 잘 지정을 해주고요. 여백 캡션으로 가서 여백도 지정을 해줬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차트를 만들었었죠. 차트를 만들 때 중요한 부분은 표와 차트를 비교해서 표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블록 설정해서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후에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는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과 미국의 데이터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중국 부분을 클릭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지우기, 미국 데이터도 지우기를 눌러주면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편집을 한 후에는 차트의 크기를 수정했습니다. 개체 속성으로 가서 차트의 너비와 높이를 지정해줬고 크기 고정도 눌러줬습니다. 차트의 위치도 지정해줬었죠. 여백 캡션에서 차트의 바깥 여백도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차트의 제목을 넣어줬었죠. 이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구성 추가, 차트 제목에서 위치는 위쪽을 클릭해줬습니다. 이렇게 차트 제목이 만들어지면 오른쪽 마우스 제목 편집에서 글자 내용을 입력해 줬었고요. 만약 문제지에서 글꼴과 속성을 바꿔라 라고 하면 이 부분도 꼭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차트 제목을 수정한 이후에는 나머지 글꼴들도 바꿔줬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글자 모양 편집으로 가서 나머지 글꼴들 수정을 해줬었고요. 만약에 이 밑에 독일, 한국이 아니라 2017년, 2018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줄칸 전환으로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한국 계열의 종류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클릭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차트 서식에서 차트 요소 계열 한국을 클릭해주고 차트 종류 변경을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차트 종류를 변경해준 다음에는 이렇게 보조축 지정도 해서 보조축 지정해줬었고요. 축 서식 들어가서 최소값, 최대값, 주 단위들 수정해줬습니다. 그리고 범례의 위치를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면 이 차트 구성 추가해서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었고 이 범례 위치에서 이렇게 알맞게 지정을 해줄 수도 있었죠. 그리고 차트는 무조건 표 아래에 위치를 해야 되니까 잘라내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아래에서 붙여넣기를 해줘서 위치를 조절해 줬습니다. 이렇게 차트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본 부분은 쪽번호를 입력해 줬었죠. 쪽번호는 쪽에서 쪽번호 매기기에서 번호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번호 모양과 줄표, 시작 번호를 지정해줬습니다. 머릿말 부분도 쪽에서 입력을 해줬었죠. 이렇게 들어가거나 쪽에서 머릿말, 꼬릿말 혹은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도 있었죠. 데이터를 입력해준 후에 데이터를 블록 설정해서 글씨체, 글씨 크기, 글자의 속성, 색깔, 정렬 등을 수정해줬습니다. 이때 색상은 우리가 기본과 오피스 이 두 가지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RGB값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쪽번호도 마찬가지였죠. 쪽에서 머릿말, 꼬릿말, 꼬릿말로 들어가서 데이터 입력해주고 글씨 속성과 정렬을 수정해줬습니다. 이렇게 지시사항에 맞게 수정을 해준 다음에는 오류가 없는지 오타가 없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 2022년 A형, B형, C형 문제를 풀이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접수하고 실제 시험장을 가면 시험 시작 전에 이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는지 그리고 키보드와 마우스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때 보통 타자를 치면서 손의 긴장을 많이 푸는데요. 긴장을 풀고 감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래 사항을 미리 꼭 설정해 둬서 정확하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 시작 전에 설정해 두어야 하는 내용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보기에서 쪽 윤곽을 체크해 줍니다. 만약 쪽 윤곽이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좀 작성하기 어렵겠죠. 쪽 윤곽을 꼭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 문단 부호도 꼭 체크를 해줍니다. 문단 부호는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문단 부호가 체크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좀 작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 부호 꼭 체크를 해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구에서 환경 설정을 해줍니다. 환경 설정에서 편집, 맞춤법 도우미 작동을 꼭 체크해 줍니다. 체크를 해주면 우리가 데이터를 작성하다가 오타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빨간색 줄글 표시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오타와 오류를 줄일 수 있겠죠. 그 다음 파일 탭에서 무조건 자동 저장을 체크해 줍니다. 이 무조건 자동 저장 시간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 도구에서 글자판에서 글자판 자동 변경을 해제해 줍니다. 만약 글자판 자동 변경이 체크되어 있다면 우리가 한글을 치다가 영어로 자동으로 바뀌거나 영어를 치다가 자동으로 한글로 바뀌어서 오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글자판 자동 변경을 꼭 해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다가 한자도 입력해야 되겠죠. 그때 한자 입력 형식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미리 해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데이터 하나 입력해주고요. 한자키, 키보드의 한자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한자로 바꾸기라는 창이 뜨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입력 형식을 세 번째 체크를 해줍니다. 한글 뒤에 한자가 나오도록 입력 형식을 체크해주고 바꾸기를 눌러주면 우리가 그 다음에 다른 데이터를 입력하고 한자키를 눌러도 입력 형식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우리가 특수문자를 입력하는데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은 입력에서 문자표를 들어가는 방법이었죠. 이 문자표를 들어가는 단축키를 외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컨트롤 F10 단축키를 이용해서 문자표를 들어가면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문자표는 한글 문자표에서 정각기호 1번입니다.
근데 처음 한글 열면 아마 사용자 문자표 기호 1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아니라 한글 문자표에서 정각 기호 일반을 체크해 두고 우리가 주로 많이 나오는 특수 문자가 이 당구장 표시입니다. 아무런 데이터 클릭해서 넣기 눌러주면 우리가 다음에 문자표를 들어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 데이터 중간에 우리가 표도 들어가죠. 표를 만들 때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줄이 6개, 칸 개수가 5개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그래도 실제 시험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크기도 미리 지정을 해놓는 게 중요한데 특히 너비 부분이죠. 너비를 임의값으로 두고 아마 78에서 80일 텐데 78이나 79 정도로 설정을 해두고 글자처럼 취급도 체크를 하고 한번 만들어줍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가 표를 또 만들 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번째로 글꼴은 기본 글꼴이 함초론 바탕입니다. 함초론 바탕으로 모든 글꼴에서 함초론 바탕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고요. 우리 크기는 10포인트입니다. 기본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줄 간격은 160%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보다 보면 컴퓨터가 꺼지거나 아니면 렉이 걸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컴퓨터를 켰을 때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들이 다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점을 방지하기 위해 중간중간에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장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단축키로 Alt S키를 눌러서 중간중간에 저장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잊지 않기 바랍니다. 감독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 시험지는 본인이 잘 챙길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선생님은 실제 시험을 볼 때 단축키를 다 외우지는 않았어요. 근데 꼭 외워야 되는 단축키 이 부분은 외워두면 좋거든요. 확실히. 첫 번째, 편집 용지 설정하는 단축키는 우리 F7이었죠. 편집 용지를 설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그리고 좀 헤매지 않도록 이 F7 단축키는 꼭 외워두고요. 편집 용지 창이 열려지면 위쪽부터 시작을 했었죠. 위쪽 10, 머릿말 10 이렇게 탭 키를 이용해서 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저장하기 단축키는 Alt S키입니다. 그리고 문자표를 입력할 수 있는 건 Ctrl F10을 누르면 문자표 창이 떴었죠. 그리고 우리가 표를 만들면 이렇게 표를 만들면 표 셀 테두리를 설정하기 위해서 블록 설정하고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배경 이렇게 들어갔었죠. 이 시간을 조금 단축하기 위해서는 블록 설정하고 이제 키보드에 있는 L키를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테두리 창이 뜹니다. 그럼 시간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셀 배경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면 블록 설정해 준 다음에 단축키 C를 눌러주면 배경 탭이 바로 뜹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을 해두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작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제 시험 시간이 30분이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도 내용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10분, 지시사항 수정하는데 15분, 검토하는데 5분을 할애해서 오류를 입력하지 않도록 잘 연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가면 우리가 연습했던 거랑 같이 이런 식으로 문제지와 이렇게 표지가 주어집니다. 이 많이 봤던 내용들이죠. 표지와 이 지시사항들이 나오고요. 이 문제도 이렇게 나와서 총 3장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연습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좀 놓고 연습을 해도 되고요. 이 연습한 것 토대로 실제 시험장에서 실수 없이 잘 완성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래서 A형, B형 시험 골고루 연습을 꼭 해서요.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연습해보다가 좀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